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식신격에 있어서 대운의 길흉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평진전에서는요, 이 격국 위주로 사주를 분석하기 때문에 식신격에서도 이 식신의 격이 완성이 됐느냐, 완성에 이르는데 실패를 했느냐, 성중유패, 패중유성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요, 이 두 개의 사주를 분석할 건데요. 모두 식신격이 편인, 즉 효신을 만나면은 아, 도식이 되죠. 탈식이 되죠. 즉 식신격의 파격이 됩니다. 그래서요, 식신격이 편인을 보면은 파격인데 재성을 만나면은 이 제극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 인성이 식신을 도식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식신격이 재를 생하게 되는, 그래서 다시 성격으로 바뀔 수가 있죠. 어, 이것과 관련돼서 오늘 두 개의 사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병진전에서는요, 식신의 격도 여러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대운의 길흉을 분석하고 있죠. 오늘은요, 이 식신격이 인성을 차고 있는 경우죠. 그 경우 재성을 보면은 인성을 차고 있으면은 탈식이 돼서 식신격이 파격이 되지만 인성으로 재극인을 하면은 인성이 식신을 탈식시킬 수가 없으니 에, 탈식시킬 수가 없고 식신은 재성을 생하게 되죠. 식신은 생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성격으로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인데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식신이고 또 하나는 식신이 굉장히 태거한 아주 왕성한 경우에 대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양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식신격의 논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사주죠. 예, 이게 식신격이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인성 때문에 탈식이 되죠. 파격이 되죠. 예, 이렇게 간목이 인월달에 태어나서 병화가 투관이 되면은 식신격이죠. 그런데 편인이 출현을 해서 탈식이 됐죠. 그런데 재성이 있으면은 재극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성격이 되는 겁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 공부한 건데요. 식신격에서 인성이 오면은 탈식이 되죠. 그래서 탈식이 됐는데 재가 투출이 돼서 그 재극인을 해서 이 탈식을 해소시킨다는 거죠. 해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부기가 있다는 거죠. 아주 좋은 사주가 된다는 거죠. 이 부기가 있을지 없을지는 반드시 사주 전체의 형상을 어, 전체의 배합을 보고서 부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지난 영상에서 공부를 한 겁니다. 이거는요, 사주 전체 국의 형상을 보고서 판단하라 소리는요, 이 청탁으로 분석을 한다. 청탁을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동일합니다. 예, 적천수적 방법으로 사주를 분석할 때는요, 조후를 먼저 보고, 일간이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보고, 그러면은 희신과 기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돼 있죠. 이 희신과 기신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닌지를 그 판단하는 것이 이 사주의 청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이제 자평진전식으로 하면 유정이냐 무정이냐 그거에 대응되는 거죠. 그것이 이 사주 전체 국의 그 세력 사주의 배합을 보고서 부기를 판단해야 된다. 그 논리와 같습니다. 예. 읽어보면요. 이 사주는 병양용신이다. 식신격인데 식신격을 파괴시키는 인성이
병에 해당하죠. 그런데 재성이 있어서 제극인을 하면은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재성이 약이 되는 거죠. 일간이 왕하고 일간이 굉장히 록에 또 장생에 통근을 해서 엄청나게 왕하죠. 그래서 이 왕한 기운은 설기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식신이 굉장히 좋죠. 식상이. 그런데 인성이 와가지고 탈식을 시켜서 그러니까 인성이 병이라는 얘기죠. 다시 제가 제극인을 하니까 이 재성이 약이 된다는 거죠. 부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반드시 재성이 그 병을 이 제가 약이죠. 약으로 병을 그 치료할 수 있는지, 즉 제극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제극인을 하면은 이걸 해고한다고 그러죠. 해고가 되면은 부기가 있는 것이고 해소가 안 되면은 합격이 되는 거죠. 예, 따라서 이게 사주 배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적천수에서는 청탁이라고 하고 평진제에서는 유정, 무정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이 기토가 이 병화는 재평진전식으로 보면 격공용신이죠. 기토가 상신에 해당하고요. 적천수에서는 이 기토가 병약 용신에 해당하죠. 용신이죠. 이 경우도 적천수의 용신과 자평진전의 상신이 동일한 경우에 일치되는 사주에 해당하죠. 예, 이렇게 보면요. 이 사주에서는 제극인이 할 수가 있는데, 기토가 근이 없는 게 문제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게, 정관격에서 을목이 신월달에 태어나면은 정관격이죠. 정관이 이렇게 병립돼서 정관이 왕하죠. 일간도 왕지에 통근을 했으나 이 재성은 장생 록에 통근을 해서 재성도 막강합니다. 그래서 일간 나의 세력보다 나의 반대 진영에 있는 재성과 정관의 세력이 엄청나게 강하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때는 인성으로부터 생을 받아야 성격이 되죠. 그런데 인성을 사용하려고 보니 이게 제극인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성이 제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 귀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포인트죠. 이게 그 유명한 그 그 설상공의 사주인데요. 여기에서는 무토가 자신을 극하는 정관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극인을 못합니다. 결국은 이 인성을 일간이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정승반열에까지 오른 사주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주입니다. 대부분 신금에서 인수가 투관돼서 이걸 인수격으로 알고 있으나 자평진전 원문에서는요, 이것을 정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관격으로 보는 이유는 여기 토생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생금을 받았기 때문에 정관격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사주에서는 이 무토가 인성을 제극인을 못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격이 단 거죠. 이 사주도 기토가 재성인데 임수를 극할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극할 수 있는데 뿌리가 근이 없어서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토 입장에서 간목이 정관인데 마치 무토 입장에서 을목이 자신의 정관인 거와 동일하죠. 정관을 뛰어넘어서 극할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여기도 기토가 자신의 정관인 간목을 뛰어넘어서 을목을 아니, 임수를 극할 수 없을 것처럼 이름 보이죠. 그래서 지난 식신격의 논점 시간에 소생이 이게 예로 드러났는데 심 선생이 예를 이 사주로 드러났는데 조금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소생이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원칙적으로 이 제극인을 할 때
이 정관이나 관사를 뛰어넘어서 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토가 임수를 극할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원칙적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는 이 기토의 특성 때문에 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특성이냐? 기토 그 식간론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토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기토는 목이 왕성해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이 이 범람을 발광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토 입장에서 목이면은 관살이죠. 기토는 이렇게 관살을 의미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걱정하지 않는 거. 그리고 왜 기토가 목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걱정하지 않느냐. 논밭에 작물을 심으면은 이 논밭이 작물의 뿌리를 배양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관살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기토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물이 아무리 많아도 이 기토는 이 물을 머금어 버려요. 그래서 그 진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토는 이 재성이나 관살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논리 때문에 기토가 임수를 극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지금 시청자들께서 조금 헷갈리지 않을까 해서 예로 들어놓은 게 조금 적절치 않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원칙적으로 다른 일간들 이렇게 자신의 관살로 막혀 있으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또 보통 관살로 막혀 있으면은 보통 합도 어렵게 돼 있죠. 자평진정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생극제와의 선호관계 그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이 모두 이 청탁, 유정, 무정과 이 사주의 배합에 관계된 것이거든요. 여기서는 이게 무토라면 그걸 못 합니다. 그런데 기토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관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고수들은 이게 식관론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이런 설명에서 그런 이 기토의 속성, 특성, 그건 일체 언급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모두 안다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고요. 여기서 어, 일간이 식신격인데 이 식신을 사용하는 사주란 얘기죠. 이게 편인에 의해서 탈식이 돼서 합격인 것 같으나 재성으로 재극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 폐중유성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격은 성격이죠. 그런데 이때 상신이 힘이 있으면 더 사주의 그릇이 커지겠죠. 사주의 등급, 격국이 더 높아질 수가 있죠. 그런데 아쉽게 기토가 근이 하나도 없어요. 성격은 됐으나 그다지 아주 좋은 귀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지난 식신격의 논점 시간에 말씀을 다 드린 사주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요, 설하고 선생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는 아까 본 내용이죠. 자평진정 원문의 내용이죠. 이 사주가 부귀한, 귀한 사주인지 여부는 반드시 사주 전체의 배합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된다. 핵심은 재극인이 가능하느냐, 이 사주 배합에 비추어서 그게 핵심이죠. 재극인이 되면은 재극인을 할 수 있는 사주 배합이면 귀격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재극인을 못 하면 합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모두 이 청탁, 유정, 무정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예. 서 선생은요, 이게 사주 배합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인성과 식신 양자가 여기 인성과 식신 양자가 서로 장애가 안 된다. 장애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이 인성이 식신을 돌식시키지 탈식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좋게 되는 거죠. 네, 또요. 직업이 인성을 보호해서 비겁이 인성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얘들은 탈식시키기 때문에 보호받으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있어서 인성이 있는데 에, 식신을 도식시키지 않으면은 장애가 없으면은 괜찮은데 대부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있는 경우가 있죠. 오히려 없는 경우가 그 어, 적죠. 천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재극인을 해줘야 되는데 비겁이 있어가지고 이 죄를 극해가지고 얘들이 붕괴가 되면은 얘들이 재극인을 못 해요. 그럼 천간에 인성이 있으면은 식상을 탈식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부기가 없게 되는 거죠. 사주의 그릇이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인성이 자기 역할을 해서 탈식이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는 인성으로 식신에 장애가 안 되니까 인성이 탈식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탈식시키지 못하면은 성격이 되는 거죠. 이쪽은 탈식을 시키니까 파격이 되는 거죠. 양자 이게 성격이 될지 파격이 될지는 사주 전체의 배합을 반드시 봐야만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청탁, 순잡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처럼 도식이 안 되면 탈식이 안 되면은 일간한테 유리하게 되니까 유정한 경우죠. 여기처럼 탈식이 되면은 일간한테 불리하니까 무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요, 식신격이죠. 그런데 천간에 투간된 게 재성이 양쪽으로 투간됐죠. 이렇게. 그리고 인성이 자진합해가지고 지지에 있어요. 지지에. 이런 경우는 인성과 이게 인성 자진, 인성과 식신이 장애가 안 되는 경우죠. 지지는 정한 상태에 있으니까요. 천간은 동에서 생극적으로 하지만 지지는 원칙적으로 정한 상태에 있어서 생극제어를 못 하죠. 다만 완전한 삼합이 된다면 생극제어를 하죠 이제. 그런데 여기는 반합이거든요. 반합도 생극제어를 하기는 하는데 미약하죠. 반합을 이거 하려고 해도 적천수에서는 이렇게 같은 일주 내에 같은 기둥 내에서는 청간과 지지 청간은 동호하니까 생극제어를 하는 게 당연하죠. 지지는 이 같은 기둥 내에서는 이렇게 갑자, 갑자다 그러면 자수가 갑을 생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이게 적천수에서는. 그래서 이런 경우, 목생화를 하거든요. 목생화, 수생목, 목생화를 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게 반합이기 때문에 직접 병화를 극커지고 극할 수가 없는 거죠. 약하죠. 그러니까 장애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지에 있어. 이게 이제 수가 천간에 있고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병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임수가 있다. 그때도 이제 무토는 갑을 못 얻죠. 그래서 이 사주의 배열이 굉장히 귀격이냐, 천격이냐, 좋은 사주냐, 나쁜 사주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사주 8글자가 동일하다고 그래도 배합이 순서가 다 바뀌어 있으면은 전혀 다른 사주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재와 인이 서로 장애가 없다고 그랬어요. 재와 인이. 천간은 생극제어를 한다면서 왜 지지의 그 수를 제극인을 못 얻느냐. 여기서는 못 옵니다. 이게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게 같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간목이 있어서 자신을 극하기 때문에 무토 입장에서 보면 간목이 자신의 칠살이에요. 그래서 이 자수가 무토로부터 보호가 되는 거죠. 연에 있는 기토도요. 이 자수를 극하려면은 이제 아까 기토는 관살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건 좀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고 간목이 바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전혀 않는 것은 아니라 약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간목이 있어서. 이게 그 자평진전 상권 맨 앞절에서 공부한 건데요. 예, 생극자의 선후가 사주의 그 후기, 좋은 사주냐 나쁜 사주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디테일이 숨어져 있죠. 무토가 이 인성을 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와 또 인성이 이 식신을 탈식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 지지에 이렇게 있고 그러면 자지나 합을해서 어느 정도 동한다고 그래도 같은 기둥 내에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거기보다 이렇게 간목을 생할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간목을 생해서 목생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귀격이 된 거죠. 이게 상당히 지금 말씀드린 논리를 정확하게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생극제와의 선후, 그게 사주 전체의 그 배합이거든요. 그 문제가 이 청탁과 유정, 무정을 결정하는데 매우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되고요. 소생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를 하셨다면 자평진정과 적천수의 중요한 그 요점을 아신 거죠. 이미 그런 정도면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생은요. 예, 이제 식신격이 인성을 차고 있으면 탈식인데 이런 경우 대운의 길흉을 보는 방법을 지금 보겠다는 거죠. 이 취운이죠. 예, 오늘 공부할 테마인데요. 예, 이게 첫 번째 사주인데 식신이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재가 투관이 돼서 이렇게 투관이 투출이 됐죠. 그래서 재로서 그, 그 인성을 재극인을 해서 식신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성의 폐해를 해소시키는 거죠. 탈식을 해소시키는 거죠. 그런 사주죠. 이때 대운을 보는 방법은요. 재가 왕하면 좋다는 거죠. 얘가 도식 탈식시켜서 문제니까 재를 보면은 재극인을 해서 얘가 붕괴돼서 이 식신을 극하지 못하죠. 그래서 식신이 보호되고 식식격은 성격되려면은 식신으로 재성을 생하든지 식신으로 칠사를 제살하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그 식신격이 성격되잖아요. 그런데 재성이 와서 재극인을 하고 식신은 식신 생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식신격이 아주 좋게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재운이 가장 좋은 거죠. 재운이. 식상운도 길하다. 식상운은 왜 좋느냐? 재운을 생해주기 때문에 좋은 거죠. 예. 이 사주에서는 일간이 이렇게 왕하니까 왕한 기운은 이렇게 설해줘야 좋은 거죠. 예. 반면에요. 인성운이나 관살운이 오면 모두 안 좋다는 얘기죠. 인성운이 오면은 얘가 병인데 무슨 병이냐? 식신을 탈식, 도식시키는 병이에요, 얘가. 그런데 병에 해당하는 운이 오면은 안 좋죠. 관살운은 이 병을 도와주는, 병을 키워주는 운이기 때문에 역시 안 좋죠. 그래서 요약하면은 식신격이 인성을 차고 있으면은 도식 탈식이 되면 가장 좋은 운이 재성운이 좋고 재를 생하는 식상운도 좋고 가장 안 좋은 거는 인성운이 안 좋죠. 인성은 도식 탈식시키니까. 그리고 이 기신을 생하는 관살운도 역시 안 좋게 되는 거죠.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고요. 이게 이 기토가 어떻게 자신의 간목을 뛰어넘어서 임수를 극할 수 있느냐. 이게 자평진전 그 평주에 보면은 이런 사주가 있어요. 여기는 월겁격이죠. 일주가 굉장히 왕하죠. 그래서 재성을 월겁격은 걸록격과 함께 정관이나
재성을 써야죠. 여기 정관은 없고 재성이 있습니다. 재성을 쓸 때는 식상으로 재성 그냥 쓰면은 이 왕한 비겁으로부터 극을 받아서 일간의 목숨의 원천인 양명재원인 재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재성을 쓸 때는 식신이나 상관이 천간에 투관돼야 됩니다. 여기 식신이 투관됐죠. 그래서 재성격이 이 월급격이 성격된 것 같은데 이 인수가 정임합을 해서 이 식신을 합반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합격이 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기토가 이 경우 자신의 칠사를 뛰어넘어서 을목을 극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정임합을 못 얻는 거죠. 정임합을. 그리고 얘가 또 금도 없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 월급격이 성격이 돼 있는 사주죠. 예, 이처럼 기토가 왜 이런 속성이 있느냐. 지난 영상에서도 언젠가 이게 다 공부를 한 건데요. 기토는 무토와 비교하라고 했죠. 기토는 비방연습이고 무토는 우후강조다. 기토는 아주 낮은 흙이고 무토는 높이 있는 산과 같은 높이의 위치에 있는 흙이다. 그리고 기토는 얇다는 거죠. 반면에 무토는 아주 두꺼운 흙이고 기토는 연약한 토고 무토는 아주 강한 토고 기토는 이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습토고 무토는 아주 조열한 아주 건조한 그런 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토는 목이 왕성해도 걱정하지 않고 물이 범람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즉 관과 재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토가 신약 사주라고 해도 기토가 잘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이런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식간론은 반드시 알아놓아야 됩니다. 식간론을 모르면은 이거 어, 극할 수 없는데 이거 왜 극할 수 있다고 그러지? 여기도 극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게 아주 디테일한 거지만 이게 기본인데 대부분 등한시하죠. 기토는요. 화가 적으면 이게 습토기 때문에 불이 꺼져요. 그래서 정화가 화생토 거기에 버겁게 돼 있어요. 여기서 화가 적다는 게 근이 없는 화로 볼 것이냐, 정화로 볼 것이냐. 임철주 선생과 설하고 선생은 정화로 보고 있어요. 금이 많으면 금이 빛난다, 즐겁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신금으로 의미해요. 기토는 토생금을 아주 잘해준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빛광자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금을 즐겁게 한다. 토생금을 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원칙적으로 이렇게 이걸 모르면 어, 이게 다른 예로 들어버리면은 그러니까 기토가 아니면은 이걸 뛰어넘어서 관사를 뛰어넘어서 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상공의 사주가 하나의 기준을 형성하는 사주예요. 저평진전에서요. 정관격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이에 대해서요. 서 선생의 이 주석을 보면요.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병이 투관됐죠. 그래서 식신격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게 목 계절에 태어나서 화를 본 거다. 그래서 목화통명의 상이다. 예, 그렇죠. 이 금수상함이라고 그러죠. 경금이나 신금일간이 신월달, 유월달에 태어나면 어, 수를 보면은 좋다고 그랬죠. 그걸 금수상함이라고 했죠. 아주 기격에 해당한다고 예전에 다 공부를 한 겁니다. 예, 시에서 목화통명인데 시에서 어, 극을 받았죠. 그래서 탈식이 됐어요. 그런데 기토 재성에 투출해서 그 탈식을 해소시켰다.
해수에서 구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성격이 됐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병은 무거운데 약이 가볍다는 거죠. 병은 아, 장생과 여기 록에 통분을 해서 강하죠. 그런데 약은 이게 근이 하나도 없어요. 부리가 하나도 없어. 이게 애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운이 재성운이 오면 좋다. 재성운이 와가지고 이 제극인을 얘를 극해주면 좋죠. 또 식상운도 길하다. 네. 일간이 이렇게 왕하니까요. 왕 기운을 설기시켜주고 재를 생해주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리고 인수운과 관사운은 모두 나쁘다. 이게 지금 이 내용과 동일하죠. 이쪽 두 개는 좋고 이쪽 두 개는 나쁘다는 얘기죠. 예, 동일하게. 이 사주가 안타까운 것은 운이 예, 서북으로 향했다는 거죠. 전부 다 관살과 인수로 흘렀다는 거죠. 이게 다 관이고요. 이게 귀신한테 유리하게 대운이 온 거예요. 재운이나 식상운이 와야 되는데 이게 대운은 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다 얘를 병을 키우기 증가시키는 운이 온 거죠. 여기도 그렇고요. 다 안 좋은 거죠. 이게 다, 이 청간도 개수, 뭐, 이게 경금, 신금 다 안 좋게 온 거죠. 그래서요, 만약 운을 잘 만났다면, 이 운에서 이제 식상운이나 재성운을 잘 만났다면, 앞날이 그 한정 없이 제한되지 않고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됐을 것이다. 잘 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운이 전부 다 이게 이 금수운만 와가지고 이 병을 더 키워주는 그런 운이 연달아 계속 왔기 때문에 이게 사주 그릇은 성격은 됐으나 그렇게 높지가 않죠. 유정하기는 한데 힘이 없어요. 이 상신이. 예, 그 얘기죠. 예, 또요. 이거는 이제 식신이 인성을 차고 있는데 재로서 재극인을 해서 해고시키는 거죠. 이게 좀 아까 본 내용입니다. 요 사주에 대해서요. 오늘 두 번째 사주는요. 요거죠. 자평진역 원문에. 식신이 태왕이에요. 그리고 인성을 차고 있어요. 식신이 아주 왕하고 인성을 차고 있어요. 이 사주하고 똑같죠. 식신인데 인성을 차고 있고. 그때 운을 보면요. 가장 이로운 운이 재운이래요. 그리고 식상운도 길어대요. 지금 그리고 인성운은 최고 안 좋고 관살운도 불길하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두 개는 좋고 이 두 개는 나쁘고 좀 아까 공부를 한 이 사주의 내용과 동일해요 지금. 재성운은 좋다고 그러고 가장 좋다고 그러고 식상운 둘 다 길하다고 그러고 인성운 또 관살운 모두 안 좋다고 그러고 그런데 왜 별도로 이거를 원문을 써놨을까? 그, 심 선생이 자평진전에서. 이게 의미가 있었으니까 써지, 이거와 지금 내용은 글자로 봐서는 동일한 논리인데, 왜 써놨나?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같은 뜻을, 같은 카테고리에 있으면은 굳이 이렇게 또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사주를 예를 들고 있어요. 이게 그 자평진전에는 없는데, 이 원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설하고 선생이 이 사주를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이 사주는 미에서 기토가 나와서 식신격은 아니죠. 그래도 아무튼 식상이 이렇게 왕하니까 어차피 기운을 설계하는 측면에서 논리는 동일하죠. 식상이 왕하고 여기 인성이 지지해 있죠. 이런 경우 식상이 태가됐죠. 그런 경우도 동일하게 재성운이 가장 좋다는 얘기죠. 여기 같죠. 재성운이 좋은 논리가 달라요. 여기는 재극인을 하기 위해서 재성운이 좋은 거죠. 여기는 인성으로 이렇게
어, 식상이 왕하면 인성으로 극해줘야 되는데 이 인성의 상황을 보니까 인성의 배합이죠. 경금한테 개두돼 가지고 이게 힘이 없어서 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지는 동원 상태죠. 동원. 그러면 아니, 지지는 정하죠. 생극자를 못 하죠. 그럼 얘는 언제 생극자를 할 수 있느냐? 천간으로 간목이 와야죠. 간목이 오면은 얘가 뿌리가 돼줘서 갑으로 극할 수가 있는데 간목이 온다고 그래도 얘가 어, 경금한테 극을 받아서 이렇게 동일한 기둥 내에서는 생극작용을 하거든요. 지지도 하고 천간도 동일한 기둥 내에서는. 간목이 간목 운이 온다고 그래도 근이 여기서 이게 부러진 상태죠. 경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인성에 의해서 이 재성 얘들이 왕에서 문제인데 인성에 의해서 얘들 왕원 애들을 통제 이 극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경금 때문에. 그러니까 왕한 기운을 재성으로 설기시킨다는 의미에서 재성이 가장 재성운이 좋다는 거죠. 여기도 재성운이 좋은데 여기는 이 인성을 재극인을 하기 위해서 인성운이 좋은 거, 재성운이 가장 좋은 거고 여기는 인성으로 재극인을 못하니 이제 왕한 기운을 설기시키기 위해서 재성운이 좋은 거예요. 논리가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그 논리를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식상운은 왜 좋냐? 필요한 얘들을 생해주니까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왕원데 이렇게 왕원은 식상운이 또 토운이 오면 별로 좋은 정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결국 그 사주의 배합입니다. 사주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느냐. 사주의 청탁 그런 거죠. 이 전제하에요. 이제 서 선생의 평가를 보면요. 이 두 사주는 여기는 재성으로서 재극인을 해서 이 탈식을 해소시키는 측면인 사주고 이거는 이게 식상이 태과된 거죠. 논리가 재성운이 가장 좋다고 그랬는데 아까 논리는 다르자고 그랬죠. 하나는 얘가 귀신이기 때문에 재극인을 해주려야 되니까 좋고 또 하나는 이게 인성은 차고 있는데 얘가 식상을 통제하지 못하니 이게 식상이 아주 태왕해서 문제인데 이 왕한 세력을 설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재성운이 좋다는 논리예요. 예, 그래서 같지가 않죠. 예, 식신이 태왕한 경우는 인성으로서 식신을 그 덜해서 마이너스 한다는 거죠. 이게 손자가 빼준다, 그 덜어낸다, 감소시킨다는 거죠. 감소시켜서 시킬 수가 시켜서 시키는 쪽으로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요 사주에서 왜 경금으로부터 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성으로 얘네들을 극할 수가 없으니 이게 인성이 붕괴돼가지고 이 재성으로부터 그래서 부득이하게 재성을 써가지고 식상의 왕성한 기운을 설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적천수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용신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요. 이 사주는 일간이 왕하죠, 이렇게. 록과 장생에 이게 다 간목에 근이 되니까요. 그래서 식상으로 기운을 왕한 오행은 설계해 줘야 되니까 이 식신이 굉장히 좋은 글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인성을 차고 있어서 얘 인성 때문에 도식 탈식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제가 투에서 이 제가 투출돼서 이 탈식을 해소시켰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가 다르다는 거죠. 양자의 차이는 뭐냐? 중요점은 식상이 이거는 태가돼 있다는 데 문제고 얘는 이 식신이 그 왕하지 않다는 거에 문제죠. 그래서
이게 얘가 왕하지 않을 때는 재성운이 좋죠. 인성을 제거기를 해줘야 되니까. 식상운도 좋고요. 쟤를 생해주니까. 반면에 이 기신운이 오면은 도식 탈식을 더 가중시키니까 안 좋고, 이 기신을 도와주는 관살운 역시 안 좋게 되는 거죠. 이런 태왕한 경우도 논리는 동일하지만 재성은 이 식상의 기운을 설계해주기 때문에 가장 좋다고 그랬어요. 그걸 기억하시고 이런 사주 보면은 예, 여기 자평진정 원문에서 이렇게 이게 자평진정 원문인데 논리가 이거하고 동일하죠. 두 개는 좋고 두 개는 안 좋고. 그러나 이게 사주의 배합에 따라서 이 원칙적인 것도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걸 평진전 2권, 3권에서 심희춘 선생이 누누이 강조하는 바이죠. 그거는 이걸 이제 활법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는 일종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오면 고정돼 있는 거거든요. 이건 태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태법은 말로 전해줄 수 있으나 활법은 말로 전해줄 수가 없다. 그거는 스스로 공부해서 숙수보라고 그랬죠. 아주 충분히 익혀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깨우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도 이게 기준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이 사주에 대해서 양자의 차이에 대해서 봤고요. 어, 이 사주를 보면은 식신이 왕하죠. 네 글자가 이게 뭐 지금 상관격이지만 이렇게 혼잡돼 있으면은 식신의 논리나 상관의 논리나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서 선생이 이 사주를 예를 드는 거죠. 인성을 차고 있어서 재운이 가장 이롭다고 했는데 이런 이게 이제 원국이 이제 요 표현이죠. 재운이 식신이 태왕한 경우 인성의 차고 있고 이 경우에 재운이 가장 이롭다. 자평진영 원문. 그것은 그거에 해당하는 것이 심선 자평전전에는 예를 들어 놓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내 친구 이군의 사주를 소개하겠다. 그게 이제 설하고 선생 친구의 사주죠, 요게. 그러면서 이 사주는 일간은 병화 일간이 여기 술토, 미토, 임목에 통분을 하죠. 이게 자평진전식으로 보면 병은 미토의 통분을 인정하지 않으네요. 적천수는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서 선생이 병화가 술토, 미토, 인의 통분을 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장생이고요. 이렇게 여기에도 통분을 한다, 양간. 자평진전에서는 정화만 미토에 통분한다고 인정을 하죠. 자신의 묘구에도 통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하지 않죠. 그런데 그리고 인성을 차고 있고 여기 인성이 있죠, 지지에. 그런데 토가 너무나 왕죠. 네. 이 토가 4개나 돼서 식상이 아주 태왕이다. 그래서 우는 가장 좋은 운이 재운이다. 이 왕한 기운을 인성으로는 극을 못 해주니 이 왕한 식상의 힘을 설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재성운이 좋다.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게 재성운이 식상이 왕하지 않은 경우와 왕한 경우와 둘 다 재성운이 좋다고 그랬는데 논리는 정반대라고 그랬어요. 왕한 경우는 이 왕한 식상의 세력을 설기해야 되기 때문에 재성이 좋은 거고 왕하지 않은 경우는 이 식신을 인성이 탈식 도식시켜서 문제인데 그게 병인데 제극인을 해서 인성을 제거시키 주기 때문에 재성운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재성운이 가장 좋고 그래서 이런 경신, 신용 이때가 제로 기운을 설계해서 이때가 좋다는 얘기죠. 토의 기운을 설계해서
가장 좋다. 관사론은 불리하다고 그랬죠. 예, 관사론. 그런데 관사론이 불리하고 이게 불리하다고 그랬는데 관사론이면은 수죠. 수운인데 이게 미월에 병화에 다토 이렇게 해서 이게 조토 있고 화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사주라는 거죠. 그래서 화토가 이게 메마랐다는 거죠. 메마를 고에 아주 건조하다, 조열하다, 뜨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운에서 이런 이거 와야 수의 기운을 물방울로 얘기를 했어요. 물 한 바가지 들어온다고 한들 이 왕은 아주 그 뜨거움, 조열함을 식혀줄 수가 없다. 적히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얘들을 진정시키기, 열기를 식혀주기는커녕 이게 그 왕신을 극하면은요, 이 왕신이 더 잘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셋신은 약한 신은 뿌리가 뽑힌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더 뜨거움이 더 발동되는 거죠. 더 사나워진다고 그랬죠. 이 불꽃이 더 격해진다. 그래서 이제 논리가 예, 이제 구체적인 이 사주에 맞게 설명을 한 거죠. 이미 이 그 설기가 아주 무겁기 때문에 이 식상이 일간의 기운을 많이 설기를 하죠. 그래서 식신이 아까 식상운은 좋다고 그랬는데 재성운이 가장 좋고 식상운도 좋다고 그랬는데 식상이 반드시 복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게 구체적인 사주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이게. 왕에도 왕은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인수운 나쁘다고 그랬거든요. 인수운이 반드시 또 나쁘게 되는 것만도 아니다. 인수가 적절히 와가지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통제해 줄 수가 있으니까요. 다만 이 식상운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또 식상운이 오면 좋을 일 있겠어요. 일간의 기운만 더 설계하지. 그래서 구체적인 사주의 배합을 보고서 운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식상운이나 인수운은 좋은 운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액면 그대로 재운이 가장 좋고 식상운도 좋다고 그래서 이 식상운 너무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정도 심으면. 인수운도 나쁘다고 그랬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정도 되면. 그래서 팔자의 유형 각각은 그 배합이 동일하지가 않다. 51만 8,400개가 되니까 이 배합에 따라서 희신과 기신이 그 고정 불변함이 그 다 이게 일정하게 희신과 기신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배합에 따라서 희신과 기신, 대운의 희, 기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자기 친구 사주를 예를 들어가면서 다만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이다. 이게 얼마든지 예, 지금 이제 핵심이 이건데요. 여기는 그냥 일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성에 태왕하면은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왕하면 이 재운이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식상운 이렇게 왕한데 더 식상운 와서 좋을 일 있겠어요. 이게 사주 배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꾸 여러 유형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자평진전 상권에서 얘기한 생극자와의 선후의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청탁, 순잡의 문제하고 이게 직결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테마죠. 즉 자평진전식으로 보면 격국의 그 고절을 알 수 있는 거죠. 유정하게 되느냐, 무정하게 되느냐.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예, 오늘 그 강의의 핵심은 이 두 가지죠. 두 개의 사주를 봤는데, 이렇게 식신이 그다지 왕하지 않을 때는 이 논리에 의해서 보면 됩니다. 이게 탈식돼서 문제니까 탈식을 해소시키는 재성운이 좋은 거고, 재를 생해주는 식상운이 좋은 거고, 탈식 때문에 문제인데 탈식을 가중시키는 인성운이 오면 안 좋을 거고, 인성을 도와주는 운이 와도 안 좋을 거고, 이건 확실한 거죠. 그런데 이런 정도로 식상이 왕하면은 이게 이제 자평진전에서는 사주 예를 들어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연습을 자꾸자꾸 해 나가야 되고요. 오늘 강의한 게 이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또 이사주의 논리도 알아놓으셔야 되죠. 이게 왜 모토가 제극인을 못 하느냐. 그리고 기토의 속성을 알아놓으시면 좋고요. 또 이 자수가 이 병화를 인성이 식신을 왜 도식 탈식시킬 수가 없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